네, 안녕하십니까. 제 5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그리고 직무평가와 직업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무의 어떤 요소 작업이라든지 직무 분석의 어떤 최소 단위인 일, 과업, 그리고 직위가 뭔지, 직무가 뭔지,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직무 분석의 목적이라든지 또 직무 분석의 여러 가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직무 기술서는 그 과업, 사물에 의해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무 명세서는 사람, 작업자의 어떤 직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직무 명세서는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직무 기술서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그리고 직무 기술서와 어떤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무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직무 평가는. 그리고 직무 수행 평가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인사 고과라든지 이러한 배치의 인사에 이제는 적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력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전 이 책을 떠나서의 여러분들의 경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경력 관리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회사를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는 이런 경력 개발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그 회사에서의 경력 개발은 어떤 그 회사의 조직 목표를 위한 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내가 배우고, 예를 들어 총무라고 하면은 총무에서 주 역할을, 만약 이번에 회사에서 목표가 자산 전산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자산 전산을 배워가지고 그 직무를 더 업그레이드 하든지 개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뭐 기업의 목표를 위해서만 경력 개발하느냐, 나 개인의 욕구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욕구와 이런 기업의 욕구를 같이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경력은 이런 경력 승진 또는 상향 이동을 의미할 수 있다. 또 경력이란 개인이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어떤 일생 동안의 활동 및 이런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포로 얘기했고, 자, 3번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시면은 경력은 일생 동안 어떤 일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인데, 이것이 이제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죠. 이러한 전 과정 중에 어디에서 축적된, 조직에서 축적된 개인의 직무라든지 직위라든지 경험으로서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들의 총체다. 이게 이제 경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경력사항이 아니고서는 경력사항을 쓸 수가 없겠죠. 신입사원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경력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경력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겠죠. 어쨌든 그건 약간 이제 벗어나는 거지만, 그래서 경력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전 과정 중에 조직에서 축적된 개인의 직무, 직위, 경험으로서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의 총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력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개인이 희망하는 목표와 어떤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합쳐서 이런 구성원의 경력 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 조정하는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의 핵심은 어떤 새롭고 이질적인 작업 환경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동시장, 고용인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이 이제 요구되니까 경력 개발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경력 개발의 정의를 경력 개발 정의에서 세 번째, 자, 경력 개발의 목적과 전제 조건. 자,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두 가지. 자, 인재 확보 및 배치. 그렇죠. 역시 인재를 확보하고 또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죠. 경력 개발 시키는 것이. 또 종업원의 성취 동기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 또 종업원의 입장,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경력 개발의 전제 조건은, 자, 첫 번째는 인간 존중의 인사 개념을 확립해야 되겠죠. 인간 존중에 대한 인사 개념을 확립하자. 두 번째는 경력 관리 시스템 설계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경력 개발의 이제는 중요성은 어떤 개인의 욕구와 직업을 아까 연결 결합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개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인생 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또 개성 존중과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국제 경영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을 잘 보시면 개인의 욕구와 기업의 욕구가 같이 이렇게 절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하나 책에 설명은 안 했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예,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이 필요하겠죠.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요구 분석,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 개발의 성공 요건은 뭐냐? 뭐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뭐 안 되겠죠.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경력 개발 제도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역시 이제 경력 개발 업무 부서의 독립화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 경력 개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뭐 그전에는 직업 안내, 직업 희망, 직업 태도 등의 용어로 사용했다. 이건 그냥 참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과 인적 자원 계획과 경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경력 개발과 인적 자원 관리는 포괄적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하위 체계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인적 자원 계획은 이 조직에서 요구되는 어떤 미래의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말한다. 인적 자원 계획은 그렇죠. 미래의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말하고, 경력 개발은 이 계획을 통해서 나타난 개인과 조직의 행동 결과를 의미하죠. 그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워서 한 결과, 개인과 조직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행동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 및 평가는 현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적자원 절차 과정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자, 요거를 한번 표로 보시면, 자, 인적자원 계획과 경력 개발, 그리고 통제 및 평가를 통해 조직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어떤 서로 순환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적자원 계획을 세워서 경력 개발시키고 통제 및 평가를 해서 조직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 인적자원 관리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경력 개발에서 한번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와 경력 개발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 계획은 밑에 보시면 개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해라든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바라는 목표가 뭐지? 이런 어떤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 관리는 조직으로서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경력 계획에 맞도록, 또는 그 세운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될까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아까 얘기한 직무 순환이라든지 직무 설계를 해준다든지, 또 교육 및 훈련 등을 많이 해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경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수립하는 것이고, 경력 관리는 조직이 개인의 경력 수립된 계획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력 개발은 그러니까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너무 개인만 욕구만 충족시켜주면은 기업이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적절히 기업의 목표도 성과를 내면서 개인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상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력 개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이제 뒤에서 회사에서 초기 경력 개발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자, 경력 개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과정 순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계획, 처음에 경력 계획, 그리고 경력 개발, 평가 및 피드백.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경력 계획, 경력 개발, 평가 및 피드백. 자, 그런데 이 경력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경력 개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평가 및 피드백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내용까지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력 계획에는 구성원의 인적 자료 수집, 또 직무 분석과 인력 개발 및 인력 계획, 또 경력 계획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 경력 개발에는 경력 상담과 경력 목표 설정, 또 경력 경로의 설정과 경력 개발의 촉구, 이런 것들이 경력 개발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및 피드백은 결과 및 분석, 그리고 조정, 경력 개발 계획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이제 평가해서 피드백 할 때 이제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는 이 파트에서는 요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개발 과정. 이 경력 개발의 역사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수준에서 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1920년대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턴 일렉트릭에 최초 상했다는 거, 요거 그냥 밑줄 치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1980년대 미국 경영자 협회는 협회 산하에 이런 경력 분과를 신설하였고,
미국 내 80개 대학에서 경력관리에 대한 과목이 개설됐다. 그래서 80년대에 상당히 경영학과가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뭐 인사관리 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경력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회사에도 경력 관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그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중요시 되었던 때였죠. 정부에서도 그러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은 지원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경력 개발은 어떤 조직의 욕구뿐 아니라 종업원의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종업원들의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압력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부터 이제 경력 개발은 어떤 조직의 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욕구, 종업원의 욕구도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바뀌어 나간 거죠.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하고 현재 보시면 경력 변화의 배경이 있죠. 종신 고용 관행이 없어졌죠. 이제는 없어졌어요. 언제든지 회사가 어려우면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고용 가능성이라는 용어와 경력 탄력성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죠. 자, 이 외에도 이제 불연속적인 교환 관계가 이제 연속적이지 않고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직종 내 최우수성, 또 그 직종의 최우수성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고, 책임 경영, 그리고 지역 내의 연계 활동을 통한 어떤 장점,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 이런 것으로 이제 경력 변화가 배경이 됐고, 경력 변화의 원동력이 뭐냐? 자, 이것은 뭐니 해도 다운사이징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다운사이징에 대한 것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축소라는 거죠. 조직 축소, 계층 축소, 분권화, 재조직화, 비용 절감 전략, 정보기술 혁신, 경쟁력 측정, 성과 관련 보수 등을 제시했다. 이건 니콜슨이 얘기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새로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경력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력 있는 사람이, 즉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쪽에 경력이 많은 사람이 A라는 그 진로 쪽에 뭐 별로 약한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성장을 해요? 진로 쪽에 상당히 강한 조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누가 경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런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벤처기업에서도 뭐 경력 관련 연구가 있었고, 또 기업의 경쟁력 개념을 경력에 연구한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력에서 이제 샤인의 경력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의 경력단 연구, 자, 기술적 능력. 이것은 전문 직종의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특별한 기술과 재능에 관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 관리적 능력. 이것은 어떤 그 최고 경영자가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에 동기와 욕구를 갖게 된다. 자, 우리가 채용 때 면접에 갔을 때 최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럴 때 저는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저는 부장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정과 안정성. 그래도 안전해야 되겠죠.
기관이, 조직이.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선호를 받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창업성과 창업성과 굉장히 창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 조직이나 의험이 큰 조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다. 작가나 연구 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유형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지향하는 거. 이 F죠. 순수한 도전 정신. G, H,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인의 경력 탓 연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샤인은 이런 개인 주체의 경력 개발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을 한번 비교하는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관료제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다 관료제 형태의 어떤 수직적 이런 것들이었죠. 자, 역할은 일반 관리자에서 뭐든지 다 하는 다기능 관리자로 바뀌고, 능력은 시스템으로 딱딱 따여져 있는 곳에서 팀워크로 바뀌었고, 어떤 걸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 어떤 걸 개발한다는 걸로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평가는 투입보다는 산출이죠. 얼마나 산출했나. 재택근무에 좋다는 얘기야. 산출만 많이 해라. 자, 보상. 직무에 대한 보상이고,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은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자, 경력 관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온정주의적이고, 현재는 새로운 경력은 자기 관리다. 자, 이동은 과거엔 수직적 이동이고 지금은 수평적 이동이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의험은 엄격성과 의존성에 있다고 보면은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혼란해요. 라는 것이죠. 이런 거에 의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 자, 이제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의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것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제 경력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면은 이제 계약 관계로 볼 때 서로 이제는 그 종업원과 어떤 기업인과의 어떤 계약 관계를 볼 때 과거의 패러다임은 몰입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고 있죠. 몰입은 어떤 거에 정말 어떤 일에 미치는 것이죠. 거기에만 몰리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그 분야에만. 지금은 이제 탄력성에 의한 고용 가능성, 탄력성에 의해서 고용 가능성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주 충성 계약을 했죠.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래서 불연속적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일희사 개념이죠. 우리도 희사야. 그렇지만은 나는 직종 내 치우스성, 이것은 새로운 경력 개념이더. 상위 하달식 희사, 책임 경영, 요새화된 희사, 지역 내 연계 활동을 통한 장점, 또 기업 중심의 경영,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 자, 이런 어떤 기업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관리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르비스와 홀이 제안했다. 그리고 조직의 소형화 또는 축소화의 의미로서 인적 제한 관리에서 다운사이징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경기 불황에 따른 조직의 인건비 조정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조직의 인건비 조정. 자, 수직에서 수평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갑니다. 제품 중에서 짧아져요. 장기 고용에서 단기 고용으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전환하죠. 그다음에 승진 촉진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한다. 자, 승진 촉진 교육은 과거입니다.
다운사이징 시대 경력 관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의의는 그렇고, 두 번째, 경력 개발의 방향은 수평 중심,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단기 연습 학습 관계. 이건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죠. 평생학습 개념, 재교육.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 개발의 체계 세 가지 요소: 경력 목표, 경력 개발 단계, 경력 개발. 예, 요 단계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우리는 경력 개발 과정이라 하는 것이죠. 이 과정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계획 단계, 경력 개발 단계, 평가 및 피드백. 자, 경력 개발의 체계는 이 경력 관리에는 조직과 개인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합치시키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뭐 이런 교육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겠죠. 개인의 욕구와 잘 협의를 해야지 좋은 경력 개발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